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퍼포먼스 3본부 3팀 최인재 마케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가 가장 사실 기본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 세팅하는 부분으로 삼아서 꿀팁 같은 것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선 네이버 광고의 가장 기본인 파워링크 광고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계정을 생성을 하면 제일 먼저 뜨는 화면인데, 여기서 플러스 새 캠페인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 캠페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광고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우선 파워링크부터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PL 파워링크 적고, 이제 보통 브랜드명이나 아니면 제품명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브랜드명이라고 할게요. 뭐 싹싹김치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하루 예산을 정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광고주분이 이제 저는 한 달에 300만 원을 쓸 거예요 하면은 하루에 이제 10만 원이니까 하루 예산을 10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루 예산은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 캠페인이다 라고 하면은 프로모션 캠페인의 경우에는 일정을 이렇게 정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일정이나 예산이나 좀 큰 부분에 있어서는 캠페인단에서 세팅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 밑에 추적 기능이라고 있어요. 여기 추적 기능에서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 요거를 켜주셔야 이제 네이버의 경우는 전환 추적이란 걸 하게 되는데, 전환 추적을 할 때 요거를 켜줘야 제대로 좀 정상적으로 추적이 됩니다. 이러고 저장을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캠페인이 생성이 됐고, 이 캠페인을 이제 누르게 됩니다. 캠페인을 누르면 캠페인 그룹 소재 순서로 이제 세팅이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광고가 그렇게 순서로 되는데, 소재 파워링크에서는 소재와 키워드까지 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 단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이 캠페인 구조 관련해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광고는 캠페인, 그룹, 소재 순서로 가는데, 캠페인에서는 보통 뭘 설정하냐, 뭐 예산, 일정, 목표 등을 설정을 합니다. 이 광고를 어떤 목표로 하는지, 이 광고로 인해서, 이 캠페인으로 인해서 얻고 싶은 결과가 뭔지를 보통 캠페인에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정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출할 건지를 일반적으로 캠페인에서 정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그룹입니다. 그룹은 사실 내가 이 캠페인으로 얻고 싶은 목표를 정했다라고 하면 이게 광고잖아요. 결국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건데 누구한테 보여질 거냐를 보통 그룹에서 설정을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파워링크의 경우, 그리고 쇼핑 검색의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타겟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면을 정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누구에게 어디에 노출할지를 그룹에서 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소재예요. 소재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뭘 노출할 거냐, 이제 실제로 노출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광고는 캠페인에서 목표를 정하고 예산과 일정을 정했으면 누구한테 어디에 노출시킬지 정하고, 그래서 뭘 노출시킬 거냐까지 정하게 된다 라는 순서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 이해되셨을까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 어디에 노출할지 정하게 될 텐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의 경우는 보통 그룹을 키워드의 성격으로 묶어요. 이제 이 안에 키워드나 소재들이 들어있을 텐데, 이제 세팅하게 될 텐데, 그 키워드의 성격으로 보통 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 1에는 예를 들어서 배추김치 관련된 것만 할게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키워드는 배추김치, 배추김치 추천, 배추김치 회사,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고, 그룹 2에는 총각김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룹 3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김치라고 한다면 그 성격에 따라서 보통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은 보통 키워드 광고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래서 배추김치라고 할게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키워드 나누는 게 사실 자유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메인 그리고 서브로 나눌 거야 라고 한다면 메인에다가 배추김치, 총각김치 이렇게 넣고, 그리고 서브라는 그룹에는 이제 아까 쳤던 추천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나누고 싶은 기준마다 나눠주시면 되는데, 대신 나눌 때 중요한 건 무분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복되면 안 돼요. 다른 그룹이랑 그 안에 있는 키워드나 소재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격에 따라서 딱 나눌 때 그 기준을 잡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 세팅할 때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메인, 서브 이렇게 나누긴 해요. 왜냐면 메인에 있는 애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추김치, 총각김치 친구들은 검색량이 보통 많아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메인에서 따로 운영하게 되고, 순위 조절이나 이런 입찰가들을. 그리고 서브 키워드들은 보통 검색량도 낮고 입찰가도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냥 기본 입찰가로 깔아놓고 진행을 한다던가 했을 때 가장 효율이 괜찮아요. 관리하기에도 편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배추 김치라고 하고 URL에서는 비즈 채널 이름을 등록하게 되는데 일단 광고를 세팅할 때 여기서 비즈 채널을 정하게 돼요, 그룹에서. 근데 중요한 게 네이버의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는 딱 내가 세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 먼저 가장 봐야 되냐? 첫 번째 비즈머니. 비즈머니에 충전부터 해야 돼요. 이제 충전이 안 되어 있다면 광고주분께 요청을 드리면 됩니다. 해당 계정에 비즈머니 충전을 부탁드립니다. 월 예산 기준으로 아니면 일 예산 기준으로도 충전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충전을 해주시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만약에 광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최소 10,000원은 충전돼야 돼요. 일단 10,000원이 충전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여기 좌측 상단 두 번째에 있는 정보 관리 눌러서 비즈 채널 관리로 들어가요. 비즈 채널이란 무엇이냐? 내가 우리 사이트를 광고를 할 건데 우리 사이트 너네 네이버가 이 사이트 괜찮은지 한번 봐줘. 그리고 나 이걸로 광고할래? 허락해줘. 이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허락해준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즈 채널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파워링크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채널 추가 눌러서 웹사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눌러서 여기에 비즈 채널 이름, 싹싹김치, 여기에 URL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비즈 채널 이름은 실제로 노출되는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이버.com. 이 네이버.com이 여기 URL, 네이버가 사이트 이름인데 비즈 채널 이름은 내가 보기 편하면 돼요. 그래서 싹싹김치 파워링크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나중에 보기 편하게. 왜 굳이 파워링크를 적냐? 왜냐면 나중에 싹싹김치 브랜드로 쇼핑 검색을 할 때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쇼핑몰 비즈 채널을 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쇼핑몰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싹싹김치 쇼핑 검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동의 후 인증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쇼핑 파트너존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뜨는 게 광고주가 뭐 공식몰일 수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일 수도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 아이디를 여기다 기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공식몰이다 라고 한다면 공식몰이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네이버에서 노출될 수 있는 상품 끌어오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되려면 쇼핑 파트너 센터라고 있어요. 이제 지금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쇼핑 파트너 센터에 입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입점이라 하면 우리 공식몰을 쇼핑 파트너 센터에 입점을 시킨다. 지금 예를 들면 여러 브랜드들이 쿠팡에서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상품을 끌어오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라는 게 그쪽 매장에 우리 제품을 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되어 있으면 그 공식몰 제품 아이디를 그 쇼핑 파트너 센터 아이디를 여기다 넣으시면 공식몰 광고도 가능해요. 네이버에서. 자, 이렇게 비즈 채널까지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광고 그룹에서 그 비즈 채널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지금은 비즈 채널 이게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없는데 이제 비즈 채널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주시면 뭐 기본 입찰가 하루 예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그룹 안에 있는 모든 키워드의 기본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어요. 키워드마다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외에 그냥 설정을 안 했을 때는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걸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에서 예산을 정했잖아요. 캠페인에서의 예산은 이 캠페인 안에 있는 모든 그룹들의 총합이 캠페인 예산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룹마다의 예산도 설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룹 1, 2, 3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 그룹 총합이 캠페인 예산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캠페인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고급 옵션을 누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그 네이버 광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 어디에인 건데 누구에게는 사실 검색 광고는 정해져 있어요. 검색 광고는 누구에게가 왜 정해져 있냐? 말 그대로 검색 광고니까 검색한 사람들이 그 우리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는 설정을 따로 안 합니다. 대신 어디에 노출할지를 선택을 하게 돼요. 자, 노출 매체 유형 선택과 개별 선택 이렇게 있습니다. 유형 선택에서는 노출 제한 매체를 설정할 수 있고 PC로 노출할 거냐, 모바일로 노출할 거냐, 그리고 검색 지면이냐, 추천 및 콘텐츠 지면이냐,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냐, 파트너 매체냐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시겠으면 밑에 그 네이버에서 현재 노출이 가능한 모든 지면이 나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줌 다들 아실 거고 밴드, 블로그 이런 데 다 아실 텐데 카페, 빙, 다음 이런 데 다 네이버 파트너사이거나 콘텐츠 지면이 많아요. OK 캐시백 막 이런 데도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와 연관된 파트너사도 노출이 되는데 이제 유형 선택할 때 이쪽에서 한 번에 나는 일괄적으로 하고 싶다. 여기서 일일이 추가 안 하고 하면은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 PC랑 모바일도
근데 나는 뭐 일일이 선택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나 11번가는 뺄래 하면은 이렇게 플러스 눌러서 제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매체 유형 선택에서는 제한 매체를 설정하는 거고 그 밑에 노출 매체 개별 선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노출할 곳만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광고주분이 다른 OK 캐시백 이런 데 말고 통합 검색에만 노출할래, 메인 지면에만 노출할래, 거기서만 돈 쓸래 하면은 통합 검색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꿀팁 첫 번째가 들어가면은 지면 필터링이에요. 저는 무조건 성과조회 권한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항상 첫 번째는 성과조회 권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광고주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마케터분들도 성과조회 권한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전 데이터들을 마케터 입장에선 분석해서 제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맞춤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마케팅의 정답은 어차피 없지만 더 나은 방법은 항상 제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과조회 권한이 있냐 없냐 차이가 매우 커요. 지면 필터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보고서단에 가면 그 지면별로 이렇게 노출수, 클릭수, 전환수, 매출액, 로아스 이렇게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통합 검색만 진행했을 때의 데이터와 그리고 OK 캐시백, DC 인사이드 뭐 이런 서브 지면들 노출했을 때 데이터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브 지면들에선 전환율이 보통 낮은 편이거든요. 네이버 메인 지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전환율이 낮은 지면에 계속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밑으로 내리시면 추천 및 콘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네이버 쇼핑이 가격 비교,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나왔었는데 플러스 스토어는 이제 쉽게 말해서 개개인마다의 그 추천이에요. 추천 지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그 쇼핑 검색할 때는 지금 이거는 파워링크여서 안 뜨는데 쇼핑 검색할 때는 여기에 쇼핑 플러스 스토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추천 및 콘텐츠 지면인데 이런 추천 및 콘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통합 검색 이제 실제 입찰가로 싸우는 그런 곳 말고 추천 및 콘텐츠 지면에서는 어떤 입찰가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설정을 안 해요. 보통은 이쪽을 설정을 안 하고 차라리 추천 및 콘텐츠 지면만 따로 모아서 그룹을 새로 팝니다. 똑같은 키워드, 똑같은 소재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라고 있어요. 이 입찰 가중치 관련해서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지금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입찰가를 1,000원을 걸었어요. A라는 사람이 가중치 100%면 이거는 실제로 1,000원이에요. 근데 B 입찰가 가중치 200%는 2,000원입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이건 이해되시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실제 입찰 관리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진행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해요. 실제 입찰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키워드를 들어가게 되면 이거 전체 선택이나 뭐 특정 키워드 이렇게 눌러서 나는 이 키워드를 뭐 PC 기준으로 몇 위 평균 입찰가를 할래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선택한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뭐 이렇게 평균 입찰가로 변경하는 란이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모바일 검색 2위 평균 입찰가를 하면 최근 30일 기준 평균 이 키워드에서 2위를 했던 그 업체들의 평균 입찰가를 조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회보다 살짝 높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조회했을 때 이 900원, 650원, 290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 30일 기준 모바일에서 2위 하려면 얼마 필요한지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능이 매우 좋다 보니까 많은 마케터분들이나 대행사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회되는 평균 입찰가는 이 가중치가 고려된 금액이 아니에요. 이 금액입니다. 여기서 조회되는 건.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입찰 가중치는 언제 쓰이냐면 다른 업체랑 경쟁할 때 쓰여요. 하여튼 입찰 가중치의 개념은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입찰 관리를 할 때는 이런 데 들어가서 선택한 키워드들의 이 평균 입찰가 조회가 가능하다. 근데 이 평균 입찰가는 최근 30일 기준 평균인데 이거 기준으로 된다. 가중치 적용된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100% 그냥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가만 냅두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것도 확장 검색이 생겼어요. 네이버에서 원래 베타 버전밖에 없었는데 올해 초쯤에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구글에서는 이 확장 검색이 조금 사용이 많이 되는데 혹시 일치 검색, 확장 검색, 그리고 구문 검색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구글 할 때도 쓰이기 때문에 내가 김치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일치 검색 유형으로 하면 노출이 될 때 김치라고 친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돼요.
김치라고 친 사람들, 내가 김치라 했으면. 근데 구문 검색이다 하면은 김치 추천, 김치 브랜드 이렇게 연관된 곳도 됩니다. 연관된 곳도. 근데 확장 검색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냥 그냥 확장되는 게 아니라 구문을 읽어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깍두기가 노출이 됩니다. 깍두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장이 될 때 그냥 구문에 맞춰서 이 김치라는 구문에 맞춰서 확장이 되느냐 아니면 이 키워드의 의미와 어느 정도 유사하면 그것까지도 다 확장이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김치라고 했을 때 깍두기까지도 노출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확장 검색은 웬만해선 잘 사용은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도 구문 검색 위주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종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업종이 예를 들어서 스크류잭이라고 있는데 승강기에 쓰이는 부품 같은 거 판매하는 회사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키워드에 대해서 그리고 검색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키워드를 알 수가 없어요. 생소한 업종이고 그리고 니즈가 시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업종이라서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칠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메인 키워드에 확장 검색 넣고 그와 연관된 의미라도 유사한 모든 키워드를 다 잡겠다라는 것도 전략으로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확장 검색이 이제 있어요. 확장 검색이 있는데 요거를 진행을 했을 때 좀 관련 없는 키워드가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확장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그와 확장돼 가지고 아예 내가 예상한 키워드와 다른 게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파워링크 쪽 보시면 키워드 오른쪽에 제외 검색어라고 있어요. 이게 그룹을 실제로 만들고 키워드를 넣으면 나오는데 이게 제외 검색어에서 이제 지금 보시면 몇 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키워드가 확장되는 건 내가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 검색어 추가 가보시면 실제로 어떤 걸로 확장이 됐는지 내가 설정한 키워드 말고 확장된 키워드가 쭈르륵 나와요. 그리고 그 키워드에서 얼마나 노출됐고 클릭됐고 비용이 나가는지.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조회하면서 인테리어 스틸 편한 식탁 의자라는 키워드는 나는 쓰기 싫어 하면은 이거 추가해서 저장 후 닫기 눌러주시면 이 키워드는 앞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 노출 방식 변경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과 기반 노출과 동일 비중 노출이 있어요. 성과 기반 노출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그룹 안에 소재라고 할게요. 소재가 예를 들어서 제목이 싹싹김치, 설명이 맛있어요. 그리고 제목 2 싹싹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성과 기반 노출은 이거 둘 중에 더 잘 나가는 놈 집중적으로 노출, 더 클릭이나 노출 많이 되는 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은 친구를 더 집중적으로 노출하고 동일 비중 노출은 둘 다 똑같은 비용이 소진되도록 똑같은 노출과 클릭이 되도록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성과 기반 노출이나 동일 비중 노출 사실 전략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보통 동일 비중 노출을 해요. 왜냐면 성과가 어떤 게 좋은지 내가 봐야 되니까 내가 보려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동일 비중 노출로 처음에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을 누르게 되면 이제 실제로 키워드 세팅하는 단이 나오는데 키워드 세팅단에서는 여기 새 키워드 누르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떤 키워드 넣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는 여기 예를 들어서 메인 키워드라는 게 있으면 김치 이렇게 넣으면 김치 기준으로 연관된 키워드가 쭈루룩 뜹니다. 여기에서 수동으로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나 이런 식으로 보기 싫고 진짜 연관된 키워드만 쭈루룩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좌측 상단 도구 가셔서 여기서 키워드 도구 들어가시면 여기다 김치를 검색을 해요.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조회하기 이것도 나중에 아마 파워링크든 뭐든 세팅할 일이 많으실 텐데 초반에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안 들게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조회 딱 누르면 이렇게 연관 키워드 조회 결과가 나와요. 네이버가 선정한 이 김치와 연관된 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무리 연관이 됐더라도 이렇게 검색량 낮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불김치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위에 788개 나오는데 이것도 다 어느 정도 이 김치라는 키워드에 연관이 있는 거를 네이버가 뽑아준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 이거를 검색수 순으로 정렬을 하고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를 해서 이게 엑셀 표가 나올 텐데 여기 2행부터 있죠. 2행부터 있는데 여기서 저는 보통 이게 모바일이 보통 검색수가 많거든요. 모바일 기준으로 한 100위 정도 밑으로 잘라버려요. 그럼 이제 연관이 어느 정도 있는 검색량 많은 100개의 키워드가 뽑아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일일이 보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수 가볼 만한 곳이 김치 키워드로 좀 쓰기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 이제 빼고 굴보쌈 이런 거 할지 말지 좀 고민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소재.
단이에요. 소재단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뭘 노출할 거냐예요. 키워드는 어떤 걸로 누구에게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노출한다. 얼마로. 그리고 소재에 가면은 새 소재 눌러서 네이버에서 이제 반응형 그리고 단일형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어줬어요. 반응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 친구가 지금 생성형 AI가 그 저희 비즈 채널 여기 등록된 비즈 채널을 끌고 가서 제목과 설명을 추천을 해줘요. 그 추천 중에 이렇게 골라도 돼요. 근데 3가지가 필수입니다. 설명은 2가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지금 미리 보기 보이시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돼요. 아마 파워링크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된 것들 중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AI가 추천하는 걸 그냥 그대로 쓸 거냐.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막 점점 찍혀 있고 이게 실제로 노출될 때는 막 잘려요. 여러 가지 3개다 보니까 3개일 때도 있고 2개일 때도 1개일 때도 있는데 3개일 때 잘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성이 좀 떨어지고 조금 대충 간편하게 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검색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것도 생성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형 같은 경우는 제목 1개, 설명 1개를 내가 지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싹싹김치 맛있어요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정을 하고 이제 2번째 소재는 뭐 정말 맛있어요 하면은 정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그 검색 광고 설명단에서는 대체 키워드라고 있습니다. 이 대체 키워드 관련해서도 한번 교육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대체 키워드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그룹 안에 키워드에 그룹 1에 김치,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이렇게 넣었어요. 키워드를 이렇게 넣고 내가 제목과 설명을 싹싹김치가 브랜드고 설명을 김치 전문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배추김치를 검색한 사람들한테 싹싹김치, 김치 전문점 이렇게 노출될 거고, 총각김치도 똑같고 열무김치도 똑같아요. 이게 고정이에요. 근데 대체 키워드는 뭐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요 부분이 대체 키워드거든요. 요 부분 이렇게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배추김치를 검색한 사람들한테는 배추김치 전문점으로 보여요. 실제로 노출될 때. 그리고 총각김치를 검색한 사람들한테는 총각김치 전문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중괄호를 친 부분, 이 부분이, 이 영역이 고객이 실제로 검색한 그 키워드로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목과 설명을 키워드마다 다 소재를 다르게 할 수 없잖아요. 총각김치 맛있어요, 뭐 배추김치 맛있어요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대체 키워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 부분이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럼 맛있는 김치는 대체 무슨 의미로 있냐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배추김치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 안에 어떤 걸 넣었냐면 배추김치 정말 맛있어요 하면은 이게 키워드 검색량을 넘어서거든요. 제목이 15자까지만 설정이 가능해요. 15자까지만 노출이 가능한데, 이 배추김치 정말 맛있어요 싹싹김치라는 걸 해버리면 15자가 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게 노출을 어떻게 할 거냐인 거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이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키워드로 변하겠다. 이렇게 너무 긴 키워드가 있을 때 맛있는 김치로 노출하겠다. 그래서 배추김치 정말 맛있어요 검색하는 사람들한텐 맛있는 김치 전문점으로 노출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 되셨을까요? 대체 키워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재까지 마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거 자, 확장 소재가 있어요. 자, 확장 소재는 무엇이냐? 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더보기 눌러서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제목, 이 부분이 설명,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사실상 확장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홍보 문구라는 확장 소재고, 이 부분도 파워링크 이미지라는 확장 소재예요. 그래서 여기 확장 소재 가면은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쇼핑 정보, 그리고 전화번호, 네이버 예약 이렇게 쭈르륵 설정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이커머스다,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이다 라고 한다면 쇼핑 정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쇼핑 정보가 뭐냐면 요 예상 지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의류나 이커머스에서 많이 쓰는데 그 스토어 안에 있는 상품을 끌어와서 가격이랑 같이 노출하는 방식이에요. 그 메인 썸네일을. 그래서 이커머스 업종에서 요 확장 소재를 많이 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다른 업체들이 노출을 할 때 영역이 이 나라식품이라는 브랜드보다는 요 밑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영역이 넓다 보니까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클릭률도 올라가고, 그래서 파워링크 지면에서는 이 영역을 최대한 꽉 채우고 야무지게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쇼핑 정보를 해버리면 쭉 길게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많이 쓰는 것만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많이 쓰는 것만. 그 다음이 추가 제목이에요. 추가 제목은 여기 뒤에 내가 설정한 제목 뒤에 노출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CJ 온스타일 여기 보면은 CJ 온스타일 김치 하고 그 뒤에 또 노출되는 요 점 있고 그 다음 뒤에 노출되는 게 있는데, 이게 소재단에서의 제목은 15자까지밖에 안 되는데 추가 제목으로 더 넓히는 거예요. 추가 제목으로. 그래서 추가 제목이 가능하다 설정이. 이것도 15자까지. 그래서 실제로 노출되는 제목의 개수가, 그 글자 수가 한 20자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했을 때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PC에서는 지금 안 잘리는데 모바일에서는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이 추가 설명은 이제 이 설명 부분이 더 길어지는 건데 이거는 잘 안 써요. 설명은 짧고 굵직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길면은 고객들이 보고 나서 그냥 이거 봐요. 이거 너무 길어서 이런 거는 잘 클릭이 안 돼요. 보기가 어렵고. 그냥 딱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은 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홍보 문구인데, 홍보 문구가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인, 스토어찜 할인 무료 배송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어 있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소재가 아까 뭐 성과 비중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막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보시면 새로 고침하면 이 업체들은 그냥 고정으로 했는데, 한번 다른 업체들 볼까요? 이 친구는 지금 확장 소재가, 홍보 문구가 계속 변하고 있긴 한데 이게 확장 소재도 노출할 수 있는 지면이 사실 이 정도 높이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확장 소재가 너무 많으면 알아서 네이버가 효율 있는 걸로 노출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홍보 문구도 설정을 해주면 좋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알뜰하게 잘 써먹어요. 눈에 잘 띄어서 또 좀 있어 보이고 이미지처럼. 그래서 홍보 문구 필수로 제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없는 업체들한테 제한 많이 하세요. 이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클릭률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 서브링크입니다. 서브링크는 이거예요.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샘플 시청, 업소용 대량, 요 서브링크. 요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이트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제품 소개, 기술 자료, 고객센터, 견적 및 제품 문의로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견적 문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써요, 서브링크도.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요거 안 돼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요즘은 잘 없어요. 요즘은 진짜 없는데, 파워링크 이미지 이겁니다. 이 검색했을 때 오른쪽에 노출되는 거. 여기에는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텍스트 들어가면 거의 다 발려납니다. 지금 보시면 텍스트 들어가는 게 다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가능한데, 광고주가 만약에 텍스트를 좀 있는 거를 이미지를 줬다라고 한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크니 다른 이미지로 전달 부탁드린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많이 쓰고, 이미지형 서브링크 요것도 꽤 많이 쓰거든요. 이제 이미지가 있고, 아까 서브링크 말씀드렸잖아요. 서브링크는 글자만 있는 건데, 이렇게 글자만 있는 건데 요게 이미지형 서브링크예요. 포기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로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서브링크인데 이미지까지 포함해서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써요. 그리고 플레이스 정보, 요게 저는 가장 사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요게 노출 지면이 진짜 꽉 채워져요. 그리고 알뜰하게, 그리고 이미지도 진짜 잘 보이게. 이게 특히 펜션에서 많이 써요. 특히 펜션에서. 그리고 이걸 설정을 하려면 오프라인 네이버 플레이스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 업체들만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없다면 하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자, 펜션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보이시는 요거 있죠. 이제 많이 이거 영역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친구가 훨씬 더 있어 보여요. 이미지로 봤을 때, 특히 펜션 업종에서. 근데 요게 플레이스로 랜딩이 돼요. 클릭했을 때. 그래서 사실 내가 여기 파세 풀빌라라는 이 사이트로 유입을 많이 시키고 싶은데, 이걸 하면 플레이스로 가니까 조금 의도와 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이 플레이스 정보가 노출 그 형식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는 추천드려요. 이게 플레이스가 있다면. 이렇게도 쓰는데 더 신박하게 쓰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게 플레이스에 올려놓은 그 이미지를 끌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작위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냥 문구를 막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플레이스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100% 할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마케터가 진짜 잘한 거예요. 그 업체의 마케터가.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보자고 제안도 가능하죠. 이렇게 했을 때 전환율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홍보 영상 블로그 리뷰는 대체로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확장 소재까지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여기 타겟팅 부분인데,
자, 타겟팅, 요일, 지역, 성별, 연령대 이렇게까지 처음 계정 만들고 세팅할 때 다 열어주시고, 요일 시간대부터 보면은 이게 그 보고서단에서 나중에 보면 될 텐데 24시간 내내 노출하는 게 낫냐 아니면 특정 시간대는 끄는 게 낫냐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분석을 해서 특정 시간대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11시까지만 노출할 거야 하면은 이 시간대만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마다 가중치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새벽 시간대에는 경쟁이 좀 덜하니까 입찰가를 좀 낮춰놓을 거야 하면은 새벽 시간대에는 이렇게 눌러서 가중치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데, 지역은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 있는 재수학원을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가는 재수학원 친구들은 보통 대부분 서울권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친구한테 그 재수학원을 노출하기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돈이 아까울 수도 있고 차라리 따로 빼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럴 때는 뭐 여기다가 서울 검색을 하셔서 서울에만 노출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성별.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여성 속옷 업체도 했었는데, 여성 속옷 업체를 남성한테 노출하는 건 매우 돈이 아깝죠. 아무리 선물용으로 사준다 해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음이 이제 로그인 안 한 사람들이에요. 로그인 안 한 사람들. 이것도 로그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효율 좋다라고 한다면 냅두는데,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제외를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연령대 사실상 가장 많이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보청기 사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진행할 때는 모든 연령대로 되어 있어요. 모든 연령대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보청기를 14세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노출하기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애초에 물론 14세가 보청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외를 한다, 제외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특정 연령대에서 효율이 분명히 좋을 거거든요.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그 특정 연령대에 가중치도 둘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워링크 세팅 방법은 간략하게 조금 알려드렸는데, 이제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 부분은 각 팀 선배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네이버의 가장 기본인 파워링크를 하나 숙지해 놓으면 이게 이 밑에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쇼핑 검색에서 하나만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게 그겁니다. 쇼핑 검색 키워드 설정을 우리가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쇼핑 검색 지면에 이런 키워드로 노출해주세요, 이거 가능해요? 하면은 모른다가 정확히는 모른다 라고 해야 돼요. 확실하게는 100%는 안 돼요. 키워드 설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쇼핑 검색은 대체 어떻게 노출되냐? 쇼핑 검색은 가격 비교 이쪽 보시면 이쪽에 노출되는 광고거든요. 쇼핑 지면에. 근데 지금 보시면 상품이 노출되잖아요. 사이트가 아니라 상품이 노출되다 보니까 상품이 노출되는 것이기에 상품 관련 정보를 끌어와서 노출이 돼요. 이 상품 관련 정보가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상품명, 그 다음에 상품 카테고리. 이렇게 크게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명에 내가 예를 들어서 싹싹김치, 배추김치라는 상품명을 정했어요. 하면은 그 친구는 그 배추김치 키워드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대신 총각김치에 노출될 확률은 낮습니다. 근데 카테고리가 만약에 그냥 김치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총각김치에도 노출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상품명에도 없고 카테고리도 관련 없는 키워드에 노출해주세요, 요거는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파워링크에서도 확장 검색 다음에 제일 키워드를 설명드렸는데, 이제 키워드 설정이 따로 불가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알아서 정해준단 말이에요. 이 상품명이랑 상품 카테고리에 맞춰서 그 키워드들 중에 분명 효율이 안 좋은 키워드들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들을 제외할 수는 있다. 이 제외 키워드로 보통 효율 관리를 많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파워링크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 수주할 때 꿀팁은 지면 필터링, 그리고 확장 소재, 그리고 타겟팅,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봐주시면 되고, 이것들을 생생하게 어떻게 제한할지는 직접 검색 광고 들어가서 제가 한 것처럼 한 번씩 만져보시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